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클래스 월요일장 마감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왜 밀리는지 이유라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조금 화면이 투명인간 컨셉이네요. 컨셉인데, 글쎄요. 장이 오를 때는 이제 악재가 그칠 때도 많이 상승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호재가 만발할 때도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내려갈 때는 어쩐 호재가 재료가 좀 내려가도 하락할 수가 있고 또 악재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면 호재가 좀 없었지 않나 그렇게 보겠는데 하나씩 마감 시간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환율이 좀 많이 올랐죠. 환율이 뭐 한 1% 정도. 절대 기준으로는 한 10원 이상 오른 것 같은데 환율 오르면 아무래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팔았어요. 지수와 영향이 조금 높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원래 하이닉스가 이제 삼바한테 3위짜리를 뺏겼죠. 이제 4위까지 내려갔는데 글쎄요. 하이닉스 주가 많이 움직인 건 아닌데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비등비등 하다가 조금 밀렸는데 어쨌든 외국인들 좀 많이 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LG화,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종목이 좀 빠지면서 지수는 약했는데 많이 뭐 주말 동안에 좀 매파적인 이야기도 좀 많았는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놓고 보면 오늘 코스피도 한 5일 연속 지금 3일 연속 이제 5일선 밑에 그래도 약간 미약하나마 아주 미약하나마 꿀이 조금 달렸습니다. 지금 목요일 없었고 금요일 없었는데 미약하나마 꿀이 약간 그래서 막판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하고 선물해서 조금 땡겨준 거 일단 요거 보고 일단 내일을 또 장을 봐야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음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차익 매물이 많은 거고 호재가 목마르다 그렇게 보는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약간 검투세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투자 심리가 많이 좋진 않아요. 뭐 좋진 않은데 오늘 이제 장 초반에 환율 상승을 준 게 아무래도 무역 수지 같아요.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같아요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1월 달 20일까지의 수출입인데 수출입이니까 이제 익스포트 수입도 수출도 있을 거고 수입도 있을 건데 수출은 수출대로 감소를 했어요. 감소폭이 좀 큽니다. 자동차나 석유화학 빼고 나면 난 반도체 쪽에서 수출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중국 봉쇄 여파가 컸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수입도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한편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수출의 감소폭이 수입보다 크니까 적자겠죠. 적자인데 한 44억 불 정도 적자.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는 적자폭은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지금 올해 접어들어서 연간 누계 거의 400억 달러 정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무역 수지가 안 좋았단 말은 적자니까 워낙 약세 요인이죠. 그리고 마침 불을 좀 깊인 게 오늘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내년도 전망을 좀 하나 펼쳤는데 가볍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실질 GDP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5%쯤 보겠는데 내년은 1.6%로 좀 나쁘게 봤어요. 민간 소비를 좀 나쁘게 봤고 소비가 위축된다는 이야기죠. 뭐 가처분 소득이 내려가서 빚이 올랐어. 그리고 주식과 조금 관련돼 있는 거는 이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가 상반기 쪽은 약간 올해 그러니까 연간보다는 조금 증가하는데 하반기 대비해서는 증가폭이 약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나쁘게 보지 않은데 조금 더 크게 보면 달라집니다. 오히려 내년도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GDP는 약간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저하고의 경제 전망을 여기서는 좀 했어요. 하지만 연간은 1.9%니까 올해보다는 성장률을 조금 낮게 전망을 했고요. 이건 어떤 조사 기관의 연구라서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구심점 한번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봤고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뭐 2.5% 정도면 무난한데 여기 보면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캐펙스 투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해서 정설 이슈, 그쵸? 감축 이슈 되는 거고 건설 투자도 좀 안 좋다는 거면 주요 매크로 경기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중국 지표나 미국 지표였다면 GDP 올라갑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로 말하면 왜 미국이 한 70% 정도, 중국이 50% 정도 소비 여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수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린 제조 기반이 돼야 되는데 민간 소비가 아무리 선방한다고 하더라도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가 치유가지 못하면 경제는 디센딩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수지에 대한 전망도 좀 봤는데 올해는 지금 연간 한 400억 불 정도 적자를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큰 축에서는 상저하고가 좀 맞아요. 왜냐면 무역 수지도 상반기에 200억 불 적자에서 하반기에 260억 불 정도 적자니까 적자폭 축소로 가니까 상반기 조금 고생하고 하반기 가는 건 낫긴 나은데, 그러니까는 요 저는 약간 걸리는 게
그 두 번째 숫자들이 조금 마음에 안 좋습니다. 설비 투자, 건설 투자는 조금 보는데, 어, 그렇죠. 이 연간이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기업들의 건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인데, 근데 이거는 오늘 영상 찍다가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인데,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한 대로 미국 증시도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그리드한 구간에, 탐욕 구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재료에 대한 목마름이 장을 좀 눌렀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는 이제 주 첫날을 이렇게 마이너스 기분 나쁘게 출발했는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어쨌든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러면 환율이 조금 올라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약간 다시 기분 나쁘게 달러 인덱스가 107까지 10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도 있는 거죠. 사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커요. 우리가 주말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주말에 미국의 그 유가가 떨어질 때, 유가 어디 갔어요? 유가 여기 있죠.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예, 여기 있네요. 이제 조금 올라오는데 유가가 지금 80달러 밑으로 떨어질 때 이게 이유가 경기 침체 우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달러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기분 나빠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매파적 발언에 대한 이야기는 이 패드 외치의 확률로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전히 12월 달은 지금 여전히 50비스 포인트가 5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금리 인상. 물론 내년도 2월 달에 있을 확률은 아직까지는 이 확률표만 놓고 보면 50이 유지해요. 그러니까 12월 달 50, 내년 2월 1일 날 50이긴 한데, 그리 되게 되면 5.0이 가는 건데, 5.0. 물론 그건 이제 내년 2월 1일 날 있을 FOMC 의사록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번 12월 달에 정말 50으로 갈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점도표가 나오죠. 있는 거. 점도표에서 23년도 금리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제가 내년 2월 1일 점도표를 보고 얼마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이 조금 오르고 경기 침체 이슈로 오르긴 합니다만은 금리 쪽 이슈는 사실 크게 변함이 없는 거고, 유가에서 봤다시피 일정 부분 리세션 공포가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오래 갈까 늦게 갈까에 대한 생각인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주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재료가 조금 부진한 장세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내피셜보다는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일단은 왜 밀린지 이유라도 말씀 복습하면 특별히 호재가 안 보여서, 또는 호재로 좀 많이 갑자기 올라서, 그리고 다시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의문점, 뭐 그런 겁니다. 그럼 언제 해소될까요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그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금리 결정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